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서로가 이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도출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희생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잡이를 세우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황된 대박이라는 형태로 꿈꾸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는 이렇게 분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분양을 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이곳에, 이 집합 건물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자금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은행에서 얼마만큼 그 부채를 들어와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걸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에 대한 어떤 그 생활비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집합. 그러니까 이 건물이면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땅과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땅도 지분권을 다 가지고 있고 소유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 건물에 있는 호실들로도 다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합 건물은 공동체의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동체의 산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산실이죠. 국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듯이.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지금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잘 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분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는 과연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수한 역사를 거치면서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남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죠. 내나 중세시대 때나 이때는 법이 하나의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법을 만들어서 이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억압을 하고 그리고 올가미를 이렇게 메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막 넘어오면서 수많은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들고 일어서서 지금의 민주주의, 지금의 자유, 그리고 평등, 정의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갖춰져 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그 외에 주상복합 또는 판매시설, 상가, 오피스텔 이런 데 보면 꼭 이게 제대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건물 관리 보존 딱딱 되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개인 호실마다 본인들이 알아서 영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각자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히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 건물을 흔들어 놨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국 각지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좀 그런 경우 많죠. 그 시행사와 운영사가 들어와서 이 건물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는 데가 많죠. 뭐 안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참 많을 겁니다. 그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 공개를 안 한다든지, 그러죠. 비용 알아서 처리하고 나머지만 수익금으로 처리해 주는데, 그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부분도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기밀사항이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이렇게 막 진행하고 이러죠. 이것이 비단 우리가 생활의 숙박시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물에서도 보면 관리사무소라든지 관리업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들이 그런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게 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불평사항들, 불평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게 불편사항들은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 그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불만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그 정보의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밴더 같은 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막아버린다든지 이러죠. 어떤 경우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들어 놨고도 본인들의 그 건물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양을 만들죠. 우리가 그 역사에서도 그런 게 많았죠. 본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우상 같은 경우, 우상을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아무런 뭐 죄도 짓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희생양으로 처단을 하죠. 그러면서 이 희생으로 죄를 사하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꽤 많죠. 이 역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잘못했으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그 본인들의 잘못을 희생양을 내세워가지고 처단을 하고, 그 처단을 하는 그 상황에 사람들한테도 암묵적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처단될 수 있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거라 라고 하는 경우도 이 처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지금 세상은 있죠. 제3의 물결을 지나서 제4의 물결.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사회가, 우리는 제3의 물결을 하면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정보통신혁명이라면, 제4의 물결은 이제 바이오 이런 것을 탁 앉아 아우러서 제4의 물결은 우주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아직까지도 구태연하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상당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제대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건물 자산 가치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회방을 놓고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다수들한테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짓밟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희생양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 집합 건물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희생양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남 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희생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정작 잘못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은 뒤에서 지시를 하고 앞에 앞잡이를 하나 탁 세우죠. 앞잡이를 딱 세워가지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말을 하죠. 그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말 속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박을 터뜨린다.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그 특정한 사람들이 막 퍼뜨리는 거죠.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 곳은 그 관리단은 썩어 빠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운영사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곳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는 곳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보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데서는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그 매출액에 대해서 분계장을 다 보여주는 거죠. 하루하루 단위로 다. 매출과 비용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뻔한 거죠? 회사라는 존재는 오늘도 수익이고 내일도 수익을 위해서 가지고 가는데 왜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호실에 대해서는 단지 위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은 수탁자분들은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오직 본인들의 수익 구조만 많이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소유자분들하고 그 외 분들에 대해서는 그 연관된 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여러분들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판매시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판매시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판매시설 보시면 다
구분돼 있지 않죠. 벽체로 구분돼 있지 않다고는 그냥 턱 이렇게 퍼져 있죠. 그렇죠. 한 통으로 이렇게 큰 이게 1층이면 1층 전체를 그냥 이렇게 다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비용만 낭비시키는 경우가 꽤 있을 뿐더러 소유자분들에게 권리 행사, 수익금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고 결국에 관리비만 폭탄으로 던지는 이런 경우가 판매 시설, 상가 이런 데서도 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양을 만들고 앞잡이를 내세우고 앞잡이가 대박이라는 것을 터뜨리면서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있죠. 스스로가 이 배가 있다면 여러분들 요즘 그 영화 같은데 저번에 그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보면 명랑도 있었고 요즘 한산 있었잖아요. 그 배에다가 있죠.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 폭탄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스스로가 폭탄을 들고 있다가 남들한테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한테 못 던지죠. 요즘에. 왜? 불법적인 것을 던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불법적인 것을 던지면 반사되어가지고 본인이 있는 배가 그냥 자폭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이러한 희생양을 만들고 앞잡이를 내세우고 대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단체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이수신 장군을 잘 보십시오. 기획을 한 다음에 성실하게 원칙에 맞추어서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있죠. 던지겠죠. 폭탄을 던지는데 이게 반사가 되어서 본인들한테 자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100년 살겠습니까? 물론 뭐 앞으로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120, 130년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산다고 해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이거는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이니까 어떻게 본인의 삶을 그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죽든 말든 돈만 열심히 벌여가지고 남의 있는 돈을 갈취해가면서 편취해가면서 위협을 가하면서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명예가 없죠. 양아치같이 협박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배를 탈 것인지
그 배를 타고 120년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명예도 지키면서 그 집합 건물, 그 공동체가 잘 되도록, 좀 더 나아가면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 잘 되도록, 전 지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이런 배 속에서 살아갈지, 선택은 모두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악하게 살 것이냐? 응? 선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내 피해를 보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데 피해를 본다라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은 경우라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1960년도부터 지금 2022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6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유와 평등, 정의를 실현해왔고, 과거의 어떤 왕족 사회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는, 스스로가 자유롭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재산을 보존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게 민주주의의 이러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원동력은 우리 과거의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신적인 토대가 되어서 좀 더 미래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지겹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부분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공정하고 바르고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소유주나 임차인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좀 더 잘 될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 방송을 꼭 봐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방송을 보셔가지고 우리 집합 건물이 바뀌면 소상공인 분들 정말 좋아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리는 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기획을 잡아서 반드시 옷을 체계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한 2주 정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상당히 비리도 있고 투명한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있죠. 연대를 좀 하셔가지고 꼭 바꾸도록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스스로가 일어서서 함께 동참을 해서 비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좋아질 겁니다. 저는 전화위복이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